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물건 쪽에 할 차례죠. 예, 권리, 객체. 객체에서, 자, 봅시다. 물건. 그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네, 117페이지. 117페이지고요. 우리 판소노트 있죠? 네, 판소노트. 자, 판소노트에, 일단은 16페이지하고 15페이지, 16페이지 내용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부동산과 동산. 16페이지 펴시고요. 판소노트는.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물건에 분류되어 있죠. 책에.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자, 부동산은 뭡니까? 부동산 정의가.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뭐랍니까? 부동산이 하고요. 동산은 뭡니까? 그 외의 물건입니다. 그 외의 물건. 그 외의 물건이다. 자,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뭐랍니까? 부동산이라 하고 그 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117페이지에 99조 봅니다. 99조. 1항 보시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뭐랍니까? 부동산이라고요. 그 다음에 2항 부동산 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위의 물건 뭐랍니까? 동산이죠. 그래서 동산이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뭐란다? 부동산이란다.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가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와 뭡니까? 그 정착물을 이해합니다. 동착물.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토지 소유권의 법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연석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요 토지가 이렇게 갑이 소유자인데, 여기에 이제 뭡니까? 자연석이 있습니다. 이 자연석은 누구 걸 겁니까? 토지 소유자 겁니다. 토지 소유자 거요. 토지 소유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토지의 구성물을 해가지고 뭐 암석이 있다든지 지하수가 있다든지 온천수가 있다. 그래서 지하수, 온천수, 이런 것도 뭡니까? 누가 개발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죠. 맞나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그래서 10번에 온천수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온천권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했었는데, 물건이가 아니다. 아닙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 중요하다라고 했냐면요. 110, 몇 페이지입니까? 115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까? 115페이지가 아니고. 115페이지에 예외 있죠, 예외. 일물이권자 예외 있는데, 이게 온천권. 요건 앞에 있네요, 앞에. 저 앞에 쓰는 것 같은데. 자, 어디 펴냐면은, 저번에 여기가 어디 가냐면은, 맨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맨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간섭부산 물건인데, 여기 어디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저 앞에 뭡니까, 7페이지인가 8페이지인가 그때 했었는데, 7페이지에 했는 것 같은데, 아닌가? 7쪽입니까? 네. 7쪽 맞죠? 네, 7쪽. 맞네요. 7쪽. 맞네요. 7쪽 맞네. 7페이지에 가시면은 관련 판례 있잖아요, 중간에. 네, 그게 이제 온천권은 물권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판례도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22회 때 나왔던 거잖아요. 미등기 무가 건물이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때 이제 문제도 풀어봤었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천권은 뭡니까? 물권이 아니니까 누가 개발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합니다. 소유자가 개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다시 이제 뒤로 갈게요. 뒤로 가겠습니다. 저 뒤로 가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10번 내용입니다. 10번. 10번의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독립한 물건이 된다,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D번 나와 있죠, D번. D번에 보시면은, 미채굴 광물 나오는데, 미채굴 뭡니까? 미채굴 광물은 어디입니까? 누구 겁니까? 국유입니다, 국유. 네, 국유입니다. 자, 미채굴 광물은 국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보면은 지하수하고 원전수는 누가 개발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죠. 독립한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고, 미채굴 광물은 뭡니까? 국유입니다. 국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니은번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토지를 구해갈 때는 뭡니까? 무슨 단위로 합니까? 필지 단위로 합니다. 무슨 단위로 한다고요? 필지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필지 단위로 한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토지의 뭡니까? 정착물인데요. 토지 정착물. 자,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은요, 첫 번째 줄 보세요. 토지 정착물. 읽어볼게요. 토지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을 말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기 대표적인 게 건물 같은 경우죠. 뭐 같은 겁니까? 건물. 자, 토지가 그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아닌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 그랬죠? 수목이라든지 가건물 이런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건물은 되는데 무슨 건물 안 됩니까? 가건물 안 되고요. 그리고 수목 됩니까? 안 됩니까? 수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정착물의 종류 나와가지고 종속 정착물 있고 방독립 정착물 나오는데, 요것도 뭡니까? 뭐 일단은 뭐 그렇게 구별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요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미분리가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분리가실. 이거는 미분리가실은 무슨 방법 갖추면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독립한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들어봤죠? 자, 이게 어디 있는 내용입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복습하면은 115페이지 있죠?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D번 있죠? D번 맨 위에. 위쪽에. D번 있죠? 미분리가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어떤 겁니까?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미분리돼 있잖아요, 사과가. 요 미분리가실도 어떻게 합니까? 명인방법. 뭐 무슨 영농조합에서 가져간다고 이렇게 편말 붙여놓으면은 요거 누구 겁니까? 영농조합 겁니다. 미분리가실도 무슨 방법을 갖추면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객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겁니다. 자,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또 뭡니까? 우리가 했던 거. 농작물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 자, 여기에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우리. 그럼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 게 아니고 경작자 소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누구 겁니까?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입니다. 자, 그래서 경작자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가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물 보세요. 건물. 자,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뭡니까?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은 뭐라고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 지으려면. 자,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죠. 벽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둥, 벽, 지붕이 있으면 뭡니까?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D급번에 B번 있죠, B번. B번 있습니까? B번에 보시면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춰야 된다. 자, 그럼 이거 뭐 여러분이 이제 건축법 할 때도 이거 나오는데 관계법규까지 나옵니다. 기둥과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주택은 주벽은 없어도 건축물이 건물이 됩니다. 알죠? 근데 요 두 개는 기둥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얘는 빠져더라도 건물이 되죠. 이런 내용 뒤에 가면 배웁니다. 건축법 할 때. 자, 하여튼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 시험에는 뭡니까?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뭐로 본다고요? 건물로 본다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근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가겠습니다. 밑에.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D번 있죠, D번. C번하고 D번이 있는데, C번에서는, 여기서 이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을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거다. 이거예요. 누구 거다? 을 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는 뭡니까? 여기 건물 지은 사람, 누구 거다? 건축주 거다. 되어 있습니까, 책에? 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와 건물을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우리 법에서는 별개의 부동산을 보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번 이건 내용은 했습니다. 우리 D번.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맞나요? 그럼 일부가 뭡니까?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은 여기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체크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밑에 판례가 밑에 그겁니다, 이거. 건물 되려면 기둥, 벽, 지붕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 기둥과 지붕과 그리고 벽이 있어야 된다. 주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판례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자, 주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건물의 개수를 파악한다. 이렇게 건물의 개수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례는 뭐 그렇게 중요한 판례 아니고요.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의 농작물의 별표 해놓으셔야 됩니다. 농작물은 어디에 핵심이 있습니까? 누구다? 경작자 소유다. 거기 있죠. 행관표 해놓으시고 이거 나옵니다. 이거. 자, 농작물은 누구다? 경작자 소유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맨 마지막 줄 있죠. 자,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가셔가지고요. 119페이지.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나옵니다.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B번 있습니까? 네. B번. 자, 이거 우리가 또 했던 겁니다. 저번 시간에.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의, 소유권의 객체가 나타납니까? 안 납니까? 나타나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유권은 나타날 수 있는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죠. 없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명인방법은 뭡니까? 간섭법상 인정한 물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유권은 나타납니까, 안 납니까? 나타나고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구분해야 될 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수목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목에 관한 법률. 자, 인목 등기가 되면은 소유권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왜?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인목 등기가 됐을 때. 인목에 관한 법률에서 인목 등기가 되면은 소유자 나타나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명인방법을 20개 명인방법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20개의 집단이 있으면은 이거 명인방법이 뭐예요? 요 팻말을 세운다든지 앞에다 묵설을 한다든지 이 철조망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뭡니까?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전부 다 앞에서 했죠?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또 어디서 했냐면요. 저 뒤쪽에 55페이지가 그거야. 55페이지인가? 55페이지가 아니고 57페이지네요. 5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서 노트 57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필기목 돼 있죠? 자, 57페이지 밑에 있죠? 자, 그거 중요하다고 했죠? 일몰일권주의 예외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건물인 경우는 한동 건물 단위로, 한동 단위로 거래가 하는데, 구분 소유권은 옆에다가 뭐라 적어놨습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이거 적어놨죠? 구조상, 이용상, 뭡니까? 독립상가 적어낸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게. 자,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권인데, 요게 이제 501호, 아파트에 501호 있죠? 뭐 301호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분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수목에는요,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저다고 설정할 수가 없다. 이건 물권법 가서 또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임목 등기가 되면은 소유권과 저다고 설정할 수가 있다. 둘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분리 과실은 뭘 갖춰야 됩니까?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딸기도 있죠, 딸기. 딸기도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가면은 무슨 영농조합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미분리된 딸기들도 누구 겁니까? 영농조합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명인 방법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건 무슨 물건 된다 그랬습니까? 지지전.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용의 물건입니다. 용의 물건. 자, 그래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요, 용의 물건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내용 중요하다고 표시해놨죠? 자, 농작물은 누구 거라 했습니까? 경작자 소유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책에는 이제 119페이지로 나옵니다. 119페이지. 자, 119페이지 가서 우리가 이제 수목과 수목의 집단 나왔는데, B번하고 C번 나와있죠? 나와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B번에서는 뭡니까? B번에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앞에 별표 해놓고, C번에서는 임목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명인 방법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밑에 나와있죠? 나와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B번에 다만 나와있잖아요.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거래 목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도.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요거는 중개사 시험에도 좀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요. 관련 판례에서 1번 판례가 포인트입니다. 자, 중간쯤에 가니까 농작물 나옵니까? 나와요? 자, 농작물 누구 거라 했습니까? 복수값이 경작자,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일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 현관펜. 경작자에 기속한다.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서 사실 이렇게 불법으로 경작해도 누굽니까? 경작자 소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저가 토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토지에 있는데 이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을이라 그러면 이 농작물을 불법으로 경작해도 누구 겁니까? 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이 농작물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허락도 없이 뭡니까? 뭘 심었어요? 농작물 심었잖아요. 그 맞죠? 그럼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는 좀 할 수가 있다. 저번 시간에 한번 들은 적 있죠? 네,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됐고, 요번 주 토요일 날은 몇 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10시. 자, 아침 힘든데. 자,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10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못 오시는 분 빼고, 어제 이제, 근무하신다고 해가지고 안 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되죠? 네. 이제 주말을 토요일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금요일에 술 한잔 드시더라도 다음날 좀 깨겠죠? 10시 정도면?
예,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출약수 잡히겠다고. 저 소문 다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10시면 충분히 오시고 10시에 하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10시에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한 2시나 1시에서 2시 사이 마치면 애들 데리고 뭡니까? 놀러 갈 수도 있고 좋잖아요. 네, 오전에 합시다. 알죠? 오전에 합시다. 그래서 오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토요일. 해놨습니다. 네 번째 토요일 되죠? 네, 그때는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소수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9페이지까지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복습을 좀 하면은 우리가 114페이지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 내용이죠. 농장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다. 수목은 명의만 못 갖추면은 소유권 나타낼 수 있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임목 등기가 되면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할 수는 있다. 구분 소유권은 구조상 이용상 뭡니까?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독립할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구분 소유권. 자, 이런 내용들 했었고, 자, 미분리 가실 또 뭘 갖추면은 여기 나옵니다. 명인만물을 갖추면 독립할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천수 지하수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물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죠. 미채굴 강물은 뭐라고요? 국유입니다. 자연석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판례들이거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배우고 우리가 이제 2주 정도 지나면은 2주 3 정도 지나면은 다시 또 이걸 또 물권부에 다시 합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이 부분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가 아니고 119페이지요. 119페이지 동산 할 차례죠. 동산. 자, 동산에 보시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뭐라 합니까? 동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동산에서는 3번에 보시면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이죠. 이거는 의제 부동산이랍니다. 옆에다 적으시고 무슨 부동산? 의제 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제가 됩니다. 의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무기명 채권 해가지고 상품권 아시잖아요.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선의취득 인정된다. 줄만 끊으시고요. 요거는 어디서 하냐면 선의취득 할 때 할 겁니다. 물구부할 때.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금전의 특수성 나와 있는데 잘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금전은 일단 니은번에 줄 끊읍시다. 뭐라 됐습니까? 선의취득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거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주물과 종물로 갑니다. 이제 백조로 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분류하는 방법이 부동산과 뭐로 나누고 동산으로 분류하고요. 또 어떻게 분류한다고? 주물과 종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은 주물과 종물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우리 그 판소노트에 한번 보세요. 자, 몇 페이지 피냐면은 15페이지 거예요. 15페이지 폈어요? 자, 우리 전체 지금 15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 15페이지. 15페이지. 네. 15페이지 폈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물건의 종류는 어떻게 한다고? 부동산과 동산을 분류를 한다. 됐어요? 이 내용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입니다. 주물과 종물. 됐어요? 자, 그래서 주물과 종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가 원물과 과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원물과 과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120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주물과 종물 나오는데 백조 봅시다. 백조 1항 한번 보세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에 이를 부속시키게 한 때는 그 부속물을 뭘 한다? 종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라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수식 물건을 뭐랍니까? 종물입니다. 그래서 자, 2항 갑니다. 종물은 뭐의 처분 따릅니까?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물과 종물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요거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돼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주유소 아닙니까? 주유소 가본 적 있습니까? 차가 없으면 전혀 모릅니다. 차가 있으면 한번 가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유소 이제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주유소를 가시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잘 그리니 못 그리니 다 떠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뭐만요? 여기 SK만 되면은 주유소죠. SO이나 이런 거 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SK 돼 있다. 이거 주유기입니다. 이게 주유기. 한번 물어볼게요. 주유소는 어디서 돈 봅니까? 뭐를 통해서 돈 봅니까? 주유기를 통해서 돈을 봅니다. 맞나요? 네. 맞잖아요. 네,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본다고요? 주유기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뭡니까? 요 주유소가 뭡니까? 주유소가 뭡니까? 주물입니다. 주유소가 주물이고, 주유기가 뭡니까? 종물입니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거, 공하는 걸 뭐랍니까? 종물이 한다고요. 그래서 주유소의 가치를 올리는 건 뭡니까? 뭐라고요? 주유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유기가 뭐라고요? 종물. 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 있습니까?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 그래서 유류 저장 탱크는 요건 무슨 물입니까? 부합물입니다. 부합물이다. 자, 이게 판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주유소의 소유자가 갑인데, 이 주유소를 뭐 병인한테 넘기면 주유기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간다. 그래서 법조문 만들었어요. 100조의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됐어요? 그럼 부합물도 같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뭐의 처분에 따릅니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뒤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중에 배웁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칠까 안 미칠까? 이게 뭐냐면은 돈을 안 갚으면은 이 사람이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요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인데,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냐면 채무자거든요. 채무자가 변제를 잘 하지 못하면 은행인 저당권자가 뭐 넣어버립니까? 겸해 넣어버리잖아. 그러면 겸해 날려버리면 뭐도 넘어갑니까? 주물도 넘어가지만 종물도 넘어가고 유류저장탱크도 같이 넘어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칩니까?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아시겠죠? 이때 잘 미쳐야 됩니다.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이게 저당권에서 시험의 포인트예요. 우리 시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다. 돈을 안 갚았다. 뭐 날릴 수 있습니까? 부동산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유소 날리면 뭐도 넘어갑니까? 주유기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류저장탱크도 같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냐면 판례가 121페이지 첫 번째 판례 메뉴에 있죠? 있습니까? 주유소의 주유기는 찾았습니까? 계속해서 주유소를 건물 자체에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수시킨 물건 뭡니까? 종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뭐예요? 주유기는 종물이냐 아니냐 얘기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박스형 문제를 내가지고 다음 중 종물이 아닌 것을 고르죠. 인 것을 고르죠. 이렇게 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형태가 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례 한번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백화점의 전화 교환 시설. 이거는 종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왜 종물인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 백화점 가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파견 세일하고 90% 세일하면은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백화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백화점에 가면은 뭐 50% 파견 세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자도 오고 막 오잖아요. 그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파견 세일 하냐고 어디 시작하냐고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백화점 매출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있죠. 그래서 이제 전화교환 시설은 뭐라고요? 종물입니다. 이해가 되면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이거는 누구 마음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아줌마 마음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줌마들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잖아요? 남자들은 뭡니까? 그냥 뭐 그런 것도 개념도 없이 가서 그냥 뭐 셀이 끊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가 가서 환불 조치하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네, 그렇게 아시냐면서요? 그래서 자 여기서 백화점에 뭡니까? 전화 교환 시설은 뭐라고요? 종물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세 번째 내용도 한번 볼까요? 연탄 창고 나와 있죠? 우리 창고 이렇게 합시다. 연탄 창고인데 연탄 말고 창고도 뭡니까? 종물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내가 이제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옆에 뭡니까? 요 창고에 재어 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창고는 뭐라고요? 부동산인데도 뭐가 된다고? 종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은 종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했잖아. 창고 된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 종물은 부동산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이거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는 옛날 옛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80몇 년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사법고시에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거 안 되죠. 네. 하여튼,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일단 연탄 창고에 행함해주고, 변소, 공동변소 있죠? 변소도 뭡니까? 종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조는 종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부합물입니다. 옆에 적어주시고. 판례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부합물입니다. 정화조는 뭐라고? 부합물. 계속 똥으로 들어가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변소는 뭡니까? 변소는 종물이었죠. 근데 정화조는 부합물입니다. 알겠어요? 계속 이상한 화장실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예식지로 한 겁니다. 변소는 뭡니까? 뭐라고? 변소는 종물. 공동변소는 종물인데 정화조는 부합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시간 이렇게 할 때나 이제 시험 문제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종물인 것을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따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볼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죠? 다섯 번째 가면은 우리가 종물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거나 공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바지하지 않으면은 종물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 판례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주요소의 주요기는 종물입니까 아닙니까? 종물이죠. 공동변소는 종물. 창고? 연탄 창고도 무조건 창고 나오면 돼요. 아시겠죠? 종물이 됩니다. 백화점의 전화교환시설은 종물이죠. 됐어요? 정화조는 부합물입니다. 종물이 아닙니다. 자, 그런 내용도 체크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120페이지 가서 종물의 요건을 제가 딱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현관표 작성하세요. 독립한 물건일 것. 되겠습니까?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보시면 순서는 좀 바꿔놨지만 똑같아요. 내용이. 우리 판서 노트 한번 보세요. 필기 노트. 있어요? 네. 주물과 종물인데 종물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종물이 뭐라고요? 주물의 상용에 공해야 되죠. 두 번째가 뭐예요? 독립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책에는 순서를 좀 바꿔놨습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소유자가 동일되고 네 번째가 뭡니까? 장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됐어요?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여백 쫙 있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종물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독립한 물건이고, 주문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뭐 해야 됩니까? 동일해야 되고, 장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네 가지 됐습니까? 이랬을 때 뭐가 된다고요? 종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올라가서 120페이지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줄 줄 것이고요.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따라서 돼 있죠. 또 두 번째 줄에 니은번에 찾았어요? 니은번 찾았어요? 끝에 가면 따라서 찾았습니까?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에도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뭐라고요? 참고 적으세요. 밑에. 무슨 말이죠? 이 지문을 읽었는데 그런 예를 이해를 못하면, 기억을 못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참고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 갑니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효용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번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의 내용의 포인트는 일시적으로 찾았습니까? 중간에? 네. 일시적으로 효용을 돕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우리가 아까 뭐예요? 자, 앞에 전제 조건이 상용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물은 상용, 계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바지해야 되잖아. 맞죠? 이거 반대 개념이 뭐예요? 일시적으로 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오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때도 종물이 될 수가 있다 나오거든. X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주의를 좀 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가서, 리얼번 가시면은, 뭐, 선풍기, 냉장고, 전화, 친구, 이런 것은 종물이 아닙니다. 자,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귿번 안 봤네요. 디귿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해야 됩니까? 네 번째, 밀접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옆에 밀접성 나왔죠? 자, 그 내용 합니다. 그 다음에 됐고, 밑에 소유자가 뭐 해야 됩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기업번.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독립한 물건일 것. 우리 판소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의 상용액 뭐 해야 됩니까? 이바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뭐 해야 됩니까? 동일해야 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지금 타이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판례,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된다? 종물이 된다. 백화점에 전화교환 시설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공동병수라든지, 주유기라든지, 이런 거는 뭐가 된다고요? 종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화조는 안 된다. 이런 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자, 조금 이따가 이제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종물의 효과입니다. 종물은 아까 법조문 100조의 2항 가면은 뭐의 처분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그래서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 그래서 운명을 뭐 합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자, 같이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기억번에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밑에 가서 여기서 처분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권리 변동뿐만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 압류와 같은 공포사 처분에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압류를 하거나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종물에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4번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별표입니다. 요거는 저당권 파트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60%가 어디서 나옵니까? 민법 총칙에서 나오죠. 그건 알고 계세요? 네. 그럼 20%는 어디서 나옵니까? 물권법. 20%는 어디입니까? 채권문들. 근데 이제 20%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비율이 높은 게 뭡니까? 저당권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저당권 시험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는 몇 문제 나오냐면, 3문제는 나옵니다. 뭐가요? 저당권이. 아시죠? 그래서 저당권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많이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은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 우리면 딱 받아서 나올 만한 걸 위주로 해가지고 중요하다고 봤던 걸 그걸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건 좀 버리고.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20%를 한 몇 문제 나옵니까? 8문제죠. 8문제. 8문제 중에서는 우리 최소 뭡니까? 6문제 정도는 우리가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맞출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는 뒤에 가면은 또 우리가 물권법 또 여기서도 공부를 하지만은 주교사에는 상세히 들어가거든요. 그때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어요. 공부가 안 되나 보네요. 네. 충수 씨. 네. 공부가 안 되나 보네요. 제가 너무 아침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도 존경을 하고 이렇게 뭐 말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뭐 서로서 이렇게 말을, 저도 뭐냐면 친하니까 좀 실수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좀 이해를 좀 하고, 맞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 이제 뭡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말을 좀 실수를 좀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죠? 그러니까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막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업이 가장 중요하죠. 자, 수업을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네. 솔직히 몸무게는 좀 나갑니다, 제가. 그렇죠? 저 나가는데, 그만큼은 아닙니다. 자, 갑시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종물의 효과까지 이제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4번입니다. 4번. 자, 갑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찾았습니까? 네.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뭐예요? 부합물. 종물에 미치나 안 미친다? 미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뒤에 설정한 후에 부합시켜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거는 뭡니까? 설정 전에도 미치고 후에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자, 우리가 판서노트 했죠. 잠깐 좀 예습을 좀 하고 갑시다. 표시해 놓으면은 나중에 또 다 보니까 책에는 몇 페이지 하면요.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83페이지. 83페이지. 판서노트. 83페이지. 83페이지 보시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을이고 갑이 저당권 설정자예요. 자, 그런데 목적물의 범위에는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미리. 목적물 범위는 2개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은 설정 전에도 미치고, 전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후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 설정 전에도 부합시켜도 미치고, 설정한 후에 부합시켜도 미친답니다. 됐어요? 근데 압류하고 물상대에는 압류 후에 미치다는 내용은 뒤에 가서 배웁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358조가 그럴 겁니다. 그게 358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 안 미쳐? 미친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실이나 물상대에는 압류 후에 미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 말이야. 358조 맞네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121페이지 가서 종물 이론의 확장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판례는 권리상호간에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내용인데 그 예가 밑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된 권리의 처분이 되면 뭐도 따라갑니까? 종된 권리도 따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기면 원본 채권이 양도가 되면 자 우리가 책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책이 아니고 칠판 이게 뭡니까? 1억이 원본 채권이야. 이자 5% 있죠? 이자 5% 이게 나오잖아요. 이자 5%가 이게 뭐예요? 무슨 채권입니까? 이자죠, 이자. 됐어요? 자, 그래서 1억이 뭐예요? 원본. 그러면 이자죠? 그러면 이 이자는 어디 따라갑니까? 원본에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돈을 빌렸다가는 원본이라고 이자 5%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뭡니까? 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디 따라갑니까? 원본에 따라가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원본 채권이 양도가 되면 책입니다. 122페이지 첫 번째 줄 주시고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이자 채권도 뭐 한다고요? 양도된다. 따라가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 채권도 어디 따라갑니까? 이자 채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주된 게 뭡니까? 원본 채권이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내용이다. 체크 좀 하시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관련 판례에서 요 1번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100조는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다. 그 현관편에 딱 넣으시고. 됐습니까? 아,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판례에서는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권리 상호 관계도 적용이 된다. 그럼 주물과 종물 관계는 권리 상호 관계도 적용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공법상 처분 등에 생기는 경우도 적용이 된다. 됐어요? 그러면은,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은요, 민법뿐만 아니라 어디도 공법에도 적용이 되고, 권리 관계도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장이란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별표 한 개 넣으시고요. 이거는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지금 이해를 못해요. 어디서 배운단 말입니까? 저당권에서 배웁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두 번째 보시면 저당권이면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해되면 되는 거고 이해 안 되면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빌립니다. 은행에. 예? 예를 들어서, 무슨 공고를 합시다. 새마을 공고를 합시다. 새마을 공고. 예? 농협,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토지에 어떻게 합니까? 농협 같은 경우 많이 합니다, 이게. 농협은 뭡니까? 보통 어디 합니까? 요 새마을고 빼고 농협 많이 하는 이유가, 농협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가 많이 하는데, 토지를 빌리면, 돈을 빌리면서 토지를 잡고 이제, 뭐합니까? 토지에 대해서 돈을 빌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요 사람이 그러면 저당권을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입니다.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은행이에요. 저당권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이렇게 딱 하면은 하는데, 요때 할 때 뭘 하냐면은, 이 땅을 뭡니까? 이 사람이 함부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땅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에 가면 개론 시간에 배우는 게 건부강가입니다. 건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 자, 그러면 토지를 빌리면, 돈을 빌리면, 여기에 뭘 설정하냐면요.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지상권 설정합니다. 누가 설정하는데요? 은행이 합니다. 은행이. 자, 은행이 뭡니까? 은행이 농협에서 뭡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뭘 설정한다고요? 지상권 설정이에요. 근데 얘가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제가 다 돼보면은, 여기 나중에 배우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같이 소멸을 한답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동산 내용인데, 요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면은, 여러분이, 토지를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은 뭡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함부로 건물을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뭘 설정해 놓습니까? 지상권 설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은행 찾아가서 내가 원룸 올리겠습니다 하면은 은행이 허락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아시겠죠? 그리고 건물을 막 올리면서 이제 뭡니까? 거기도 또 저당권 설정합니까? 안 합니까? 은행이 어떤 사람인데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알겠죠? 다 설정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지상권 설정해 놓는 이유가 뭐라고요? 함부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잘못 건물을 지어보면은 담보가치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이걸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은행에. 그러면은 저당권의 지상권은 뭡니까? 종된 권리거든.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변제를 소멸하면 이건 종된 권리도 같이 소멸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디냐면 저당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나와요. 최근에 공인중개사에 15년 동안 3번인가 2번 나왔어요.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저당권 파트에 가면은 다시 또 합니다. 일단 한번 해줬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이 없거든. 빌려보지를 않았거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땅을 가지고 빌릴 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다가 또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수용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수용까지. 예? 수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 보상금도 은행이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물상대위라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요 내용은 뒤에 가면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배우고 저당권도 다시 배워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런 좀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나가면 어려우니까.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치니까 교면난리 보면 따라 넘어가죠. 그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정리가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3번에 별표를 해놨죠. 네. 뒤에 가면 저당권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물과 과실입니다. 원물과 과실. 자, 이제 어디에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부동산과 동산 다시 얘기할게요.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그의 물건을 동산이란다. 주물과 종물입니다. 100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게 98조 내용이고, 이게 99조입니까? 99조죠? 99조 맞죠? 아닌가? 99조 아니에요? 맞잖아, 99조. 99조. 저도 가방하네. 99조. 요게 이제 100조고, 100조고, 이 법조부터 적어놓으세요. 혹시나. 판소노트에. 15페이지에. 원물과 과실이 101조하고 102조입니다. 102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울 게 뭐라고요? 원물과 과실입니다. 네, 원물과 과실. 자, 원물과 과실은, 우리 판소노트에도 좀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물이라면은, 소 있죠, 소. 소가 이제, 이게 원물이에요. 원물, 소입니다. 그럼 뭡니까? 소 새끼가 뭐예요? 과실. 얘를 뭐라 부릅니까? 송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예? 개할까요? 여기 아닙니다, 이거. 새끼. 아시겠죠? 이거 뭡니까? 강아지. 하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과실이 안 나와요. 예? 네. 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큰 배를 뭐랍니까? 큰 배를. 선박. 쉽이라 하잖아요. 작은 배는 뭐랄까요? 십쉐기라 합니다. 또 이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큰 배는 뭐랍니까? 쉽이라 하거든요. 또 작은 배는 뭐랍니까? 또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수업을 딱 마치고 집에 가면 십쉐기가 나요. 웃자고 하세요. 그래서 잠이 올까 싶어서.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이 옵니까? 이게 들으니까? 자, 봅시다, 이제. 자, 원물과 과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과나무가 있으면은, 요 사과나무가 뭐예요? 원물. 사과가 뭡니까? 과실.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봅니다. 101조 봅니다. 1번, 1항. 물건의 용법. 자, 용법에 생각해보시죠. 용법. 용법에서 수취하는 산출물을 뭐랍니까? 천연과실이라 하고, 물건의 현관편을 주셔야 돼요.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뭐랍니까? 법정과실. 그래서 옆에 임대차에서 월세 있죠, 월세. 예, 그 법정과실입니다. 사용의 대가, 월세 맞잖아, 월세. 맞아요? 사용의 대가, 월세. 이렇게 됩니다. 102조입니다. 과실과 취득에서요. 1항,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그러면 이 대부분이 뭐예요? 원물의 소유자가 이런 거 취득하죠. 맞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2항. 법정과실은 수취한 권리의 존속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게 뭐라 계산 넣은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 에?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요 내용을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월세가 300만원 나옵니다. 원룸의 월세가 300만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언제 패냐면, 며칠 날? 15일 날 매매를 하기로 했다고. 예? 그러면, 얘가 얼마 갖고, 얘가 얼마 갖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150만원. 이거 150만원 하잖아요. 150만원. 왜 이렇게 만드느냐면은, 존속일수. 여기 15일, 1일부터 15일까지 딱 반이잖아요. 그럼 누가 갖고? 갑이 갖고. 15일날 매매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15일부터 이후로부터는 150만 누가 가져갑니까? 을이 가져간다고요. 이 말은 뭐라 했습니까? 존속일수. 하루당 얼마입니까? 만원이에요. 이거 지금 10만원 아니에요, 10만원. 회계 되겠습니까, 이가? 회계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하루에 10만원 해가지고 30 곱하면은 300만원이잖아. 맞아요? 맞잖아요?
지금 회계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0만 원이잖아. 만 원 하니까 내가 놀랬어요. 30만 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날짜에 그럼 하루당 10만 원이니까 15일이니까 뭐예요? 150만 원. 뒤로부터 또 15일이니까 150만 원. 이게 뭐라 합니까? 존속일수의 기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가시는 출찰고리의 존속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옆에다가 임의규정 해놓으시고. 임의규정인데 이거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매매할 때 여기 월세 나오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니 다 가져라. 매수인 니 다 가져라. 우리가 사는 사람을 누구 하니까 매수인이라고 파는 사람을 뭐랍니까? 매도인이라고 하는데 니가 다 가져가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규정입니다.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의 딱 보시면은 줄 거세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한 물건을 뭐랍니까? 원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시면 천연과실가 뭐가 있다 줄 거시고 법정과실이 있다 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과실에 보면은 요 천연과실은 반드시 용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첫 번째. 용법에 의해서 산출된 수취되는 산출물을 의미합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가시면 끝에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물로부터 불리한 과실은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에 속한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자, 옆에 가서 법정 과실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는 뭐였습니까? 사용대가였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복습을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이익 상반했다. 이 단어 나오면 특별대리입니까? 임시대리입니까? 특별대리. 공부 좀 했네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 공부를 안 했고. 자, 다시 할게요. 저번 시간에 왜 지금 하고 있는 게 왜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중요하다 그랬죠. 이익 상반 행위를 하면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특별대리인. 되나요? 우리 법인 할 때 했잖아요. 결론 나오면 누가 그랬어요? 임시이사. 그렇죠. 이게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결론 나오면은 뭐합니까? 임시이사. 이거 시험에 중요하다 그랬죠? 이익 상반 나오면 뭐라고요? 끝에 가서 요것만 딱 단어 찾으면은 뭐라고요? 특별대리인. 기억나요? 예. 자, 이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용법 나오면 천연과실이고 사용의 대가 나오면 뭐예요? 법정과실이고. 근데 이거 바꿔서 낸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자주 냈는데 요 최근에는 그 내용이 좀 잘 안 나오긴 안 나오던데 옛날에 자주 냈어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의 대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갈게요. 사용의 이익 돼 있는데 우리 법정과실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밑에 쭉 가서 법정과실인데 다시 할게요. 123페이지 법정과실에서 사용의 대가 행간해놨죠?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과실하고 임료, 지료, 이자 등이 법정과실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4번입니다. 또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존속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것도 제가 했죠? 임의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라 했는데 요것도 아까 했습니다.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주고서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을 사용이익이라 한다. 요거는 뭘로 주급해서 취급한다고요? 과실에 준해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용이익도 뭐라고요? 과실에 준해서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냐면 밑에 판례 내용입니다. 줄 거져 있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과실의 수취권자 나와 있습니까? 요것도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실 수취권자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적어놓읍시다.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여기에 원물의 소유자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원물의 소유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상권자라든지 그 다음에 전세권자라든지 이 사람은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과실 수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됐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저당권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X입니다. 이게 저당권자에게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뒤에 가면 배우지만 우리 아까 봤어요. 뭐한 후에는 된다고요? 압류 후에는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자, 볼게요. 은행으로 돈 빌려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에 월세가 300만 원 나옵니다. 우리 주유소에 가면은 보통 옆에 뭡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보면은 뭐 맥도날드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맥스로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 받아야 안 받아요? 얘들 받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 월세는 누가 가져갑니까? 설정자. 설정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가져가죠. 근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견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면 건물에 압류를 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가져간다고? 저당권자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류 후에는 누구한테 저당권자의 효력이 미치 안 미쳐? 미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당권자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과시수취권자가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하는 후에 된다? 압류 후에 됩니다. 그거만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보세요. 3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찾습니까? 네. 동그라미 2번에는 점유자인데 선의 점유자는 과시를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아기는 못해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과시수취권은 뭐한 후에? 압류죠. 압류 전이면 저당권 설정자의 과시수취권이 있다 현관편에 놓으시고, 그러나 압류한 후에는 누구한테 있다고? 저당권자가 있다. 요게 이제 저당권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살짝 봤죠? 봤습니다. 자, 어디냐면, 이게 어디냐면은, 자, 뒤에 가면 나옵니다. 판소노트하고 우리가 아까 목적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아까 했었죠? 변나요? 80 아까 전에 몇 페이지였습니까? 83페이지인가 그랬을 건데. 맞네요. 83페이지. 판소노트. 83페이지 있어요? 네. 83페이지 보니까 목적물의 범위 나와 있습니까? 밑에 보면 과실 나와 있잖아. 뭐한 후에 미친다고 돼 있어요? 압류 후에 미친다고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압류 전이면 누구 겁니까? 과실은 누구 거다? 설정자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거기 별표 다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부합물과 종물은 설정 전에 부합시키든 후에 부합시키든 미치고, 과실은 뭐하는 후에 미칩니까? 압류 후에 미친다. 물상대에도 압류 후에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 가서 이제 동그라미 4번 또 별표입니다. 10번 보세요, 10번. 우리가 이제,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주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이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잔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과실을 수취할까요?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파는 사람은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하죠. 자, 누가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매도인. 잔금이 다 지급되고 난 다음부터는 매수인. 대금 지급이 완료된부터는 누가 이제 과실 수취한다고요? 매수인입니다. 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죠? 하는 이유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밑에 가서, 기업번에, 이것도 4번도 별표해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목적물 인도하기 전에는 누가입니까? 매도인의 과실수취권이 있죠? 인도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에게 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을 다 지급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지급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아시겠죠?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 약정으로 니 다 가져라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무슨 규정이다? 이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갑니다. 과실수취권자가 수인인 경우 되어 있는데, 뭐 한번 보시면 돼요. 밑에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문제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문제 좀 풀면 되죠. 자, 어디를 보냐면은, 자,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5번까지 있네. 5문제 다 풀어보세요. 거기서 2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12분. 아시겠죠? 예. 12분. 자, 푸시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